어제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에서는 윤석열 분의 그 헌재 재판정에서의 표정에 대해서, 그리고 소위 그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관련된 그런 얘기를 잠깐 다뤘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가장 역정을 뒀던 것은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한 레퍼런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게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보시는 그 클린턴 대통령의 코 만지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레퍼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연기자들 부분은 사실은 쓰기는 어렵고, 연기자들이 거짓말, 여기다 연기하는 건 쓰기 어렵고, 근데 CCTV 동영상도 꽤 있습니다만은 현실에서야 뭐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련 부분인데. 근데 대통령, 특히 재판정에서의 자기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방어하는, 그건 진짜 거의 진심이죠. 진심으로 거짓말하는, 아니면 진심으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아니면 그냥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동영상과 그때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때 저 말은 사실은 요런 행동, 얼굴, 뭐 입, 뭐 이런 게, 손짓, 이게 했는데 그때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게 50%, 40% 거짓말이었다. 아니면 사실은 일부 뭐 진실이었다.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법정에서 범인들, 피고인들이 그 진술하는 것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 헌재 재판정에서의 그 동영상은 거짓말 탐지라든가 행동 분석, 미세 행동 분석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그 내용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 전후 맥락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딱히 이렇게 그 사람들 반응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구장창 이제 자기 진영 쪽의 사람들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지만, 또 이런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가까운 것들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거는 좋아하지 않건, 그런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관들 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건 뭐 본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조선일보 폐간을 운운했던 그 여사의 그 발언이 뭐 요 며칠 동안, 명태균은 언제까지 계속 그 녹취를 흘릴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언제까지 그 검찰 수사를 안 하고 저렇게 버틸 것인가, 그것도 참 궁금하고.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국정농단, 근데 사실은 국정농단보다는 오늘도 지금 3.1절 집회에서 탄핵 반대, 정광훈이든 뭐 세계로 모교회든 윤석열의 어떤 반헌법적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 그리고 여사의 불법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는 그게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국의 결단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라 민주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춘 것
같아 보였는데 실질적 내면적으로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큰 가치의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디 그 대통령 부인의 입에서 특정 언론을 폐간이니 뭐 이런 게 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일보가 개판이어도 그건 할 수 있는 소리가 물론 사석에서 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사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런 분석 이런 부분을 좀 해봤습니다. 뭐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싫으신 분들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소리 하면 싫다 그러고 뭐 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본인이 좋아할 내용을 하는 유튜브라든가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안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과 연결해 갖고 어제 엊그제 며칠 전에 그 경찰 인사가 났는데 특히 이제 총경 승진자들 백혜련 경정 관련된 인천세관 마약 이거 은폐라고 해나 사건 은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거기에서 그런 놈들이 다 승진하고 거기에 뭐 서장을 했던 놈부터 시작해서 또 최해병 관련돼서 관련자 놈도 승진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에서 똥구녕 빨아낸 애들 권력자의 똥구녕 빨았던 애들은 죄다 총경 경무관 승진하고 실제로 백현원 같은 사람들은 물 먹고 좌천되고 그러니까 행정경찰 수사경찰이 행정경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국가의 경찰을 지들 그냥 막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누구 말대로 꼴리는 대로 막 인사하면서 줄 세우게 하는 이런 인간들 대통령실에 그게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검사 새끼들 똑같지 않습니까? 경찰 수뇌부는 똑같지 않습니까? 권력에 줄대고 뭐 거기에 따라서 조선일보의 모 기자라는 애는 그 소위 메신저 역할 그럼 그런 쓰레기 같은 기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도 썼고 경찰 수뇌부도 썼고 검사 새끼들은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이쪽 당이 되든 저쪽 당이 되든 지금의 검사들 특히 대부분의 검사들 뭐 이런 소리 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뭐 소수의 뭐 정치적인 다 개소리입니다. 어차피 썩은 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한두 개도 썩은 콩에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한두 개 드러낸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검찰판을 완전히 기소청으로 바꿔버리거나 싹 지금의 소위 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정의를 농단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싹 다 잡아서 쳐넣거나 아주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령은 똑같다. 검사놈들 경찰 수령은 똑같다. 정치하려고 하고 권력에 해는 가라고. 진짜 수사하고 싶은 애들, 진짜 정의를 지키고 싶은 애들만 남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권력자의 저 선동에 저 소위 극우 아스팔트 놈들 저 광분하는 거 보십시오. 나라꼴이 엉망되는 거 순식간이죠. 화는 삭히고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제대로 붙었는데 여러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미끼를
젤렌스키가 물었다라고. 부통령이 뭔가 자극을 했고. 트럼프란 놈은 완전 쓰레기죠. 근데 그 전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판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게 뭐 누구 잘못이건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일정 정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 힘을 가진 협상, 그러니까 판을 흔들고 이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그런 방식. 그래서 사인하게 하고,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가는 지 돌아가서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판이 어그러들었죠. 그렇지만은 어그러들었지만은 실제로 트럼프는 얻은 게 많죠. 그죠? 똑같은 걸로 젤렌스키, 얘네들도 참 웃겨요. 트럼프는 소위 말하는 완전히 성범죄자에다가 부동산 그 사업가라고 해야 되나, 양아치라고 해야,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놈이 그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가 돼서 막 거친 언사를 하고 막 모욕하고 막 범죄 저지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정권까지, 즉 정상적으로 정치를 했던 정치 엘리트들은 다 쓰레기가 되고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는 미국 정치, 미국의 민주 정치는 이제 그 끝이 이게 완전 거덜이 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미국 민주당이든 다른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의 큰 약점 아니면 단점 아니면 그 어떤 어두운 부분인 거죠. 믿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어떤 선의를 믿지 않죠. 시스템의 선의를 믿지 않으면 어쨌든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연기자 참 둘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위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어쨌든 그러니까 젤렌스키한테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도 그런 정도의 것은 감당할 수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로 무기 주고 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날강도 짓을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젤렌스키의 그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더 얻어내려고 이제 작전을 짜서 조진 거죠. 근데 그 정도 선에서만 했으면은 젤렌스키도 받아냈을 텐데 트럼프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 더 대대하게 더 굴욕적으로 더 조져서 더 뜯어내려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거기 물어버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았는데 그래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살아남을까요? 왜냐면 젤렌스키의 반대파들이 결국은 미국의 무기 지원 없이는 뭐 한 달 버티기 힘들걸요? 3주 버티기, 2주 버티기 힘들걸요? 그럼 당연히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제거 대상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더 굴욕적으로 더 지금은 50%만 히스토리 50%만 75%가 될 수도 있죠. 더 굴욕적으로 손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이 함정을 판 이유도 50%는 너무 약한데 75, 80까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하죠. 어차피 미국 무기로 버티고 있는데 50%나 자기 생각으로는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50%는 가져왔죠. 그러니까 75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함정을 받고 도발을 했고 거기에 말려들었고 젤렌스키는 어쨌든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어쨌든 뭐 2, 3주 안에 전쟁은 패전이죠. 푸틴은 더 해갖고 더 밀어붙일 텐데 그 군사력이나 무기를 빼버리면은 2주 못 버틸걸요. 그럼 뭐 수도까지 함락당하는 상태. 물론
유럽에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은, 그것도 웃기는 거는 걔네들도 실제로 실병력이, 실제 사실 실병력은 미군이 실병력이지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애들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요. 사상들하고 생기면 당연히 여론이 바뀔 텐데. 미국은 어차피 뭐 얘네들은 여러 군데에서 전쟁을 해왔던 애들이니까 폭격을 하든 뭐 근데 미국은 발을 빼고, 그럼 직접적으로 러시아 군과 충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젤렌스키가 실각하고 다음 아니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영토를 할양하고 자원하면서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뭐 지금 상태로서는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전쟁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될 테니까 우리의 교훈은 뭐죠? 미국 놈들 믿지 마라. 그럼 지금 저기 나가서 성조기 흔드는 그 탄핵 반대 걔들은 어떻게 하죠? 미국 놈들은 이익에 따라 지금 걷어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게 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경제가 너무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 미국 트럼프는 이제 더 달라고 더 달려들 거고, 이제 미국에 투자한 거 다 뺏길 상황이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죠? 근데 이런 것도 고민을 진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걸 깊이 좀 상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가 저렇게 개박살 나는 거 보고 많이 두려움입니다. 진짜 이건 트럼프가 양아치 연일 생 양아치인데 미국의 이익을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천에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왜 초등학교 동창회 안 나가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길 가다가 사실 저는 길 가다가 마주칠 일은 없죠. 제 동창들을. 왜냐하면 낮 시간에 뭐 사업하는 애들, 걔네들은 걸어 다니진 않을 거고, 그죠? 차 타고 다닐 텐데. 저는 이제 걸어서 마트를 가고 막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 뭐 아니면 뭐 사장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가끔 어차피 거기서 일찍 정착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주말이라고 와서 이제 동창회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향후회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 보면은 이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그 놈들 중에 일부가 저를 모욕했고 저희 아버지를 모욕했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저를 따돌렸고 왕따시켰고 그런 애들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뭐 내색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알아본 것도 있고, 네,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딱 안 좋은 기억만 많이 생각나니까. 그래도 이천에 정착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이 아직 그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이천하고 인연이지.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하다. 방송도 나오고 야 너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정치할 생각이 또 없지만 음, 피상적으로 저를 아는데 실제로는 그 네트워크 관계를 안 맺기 때문에 별로 이천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옛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그 사람들 만남으로써 동창들이든 아니든 드러날 때 내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외국인 애들 많고 또, 또 얼굴 모르는 애들 많고 훨씬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일산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마포나 아니면 뭐 안암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신림동이나 뭐 여러 사는데 그런 뭐만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갖고 더 편합니다. 어쨌든 좀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 생방송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